안녕하십니까. 대양계기 서동민 상무입니다. 제가 이번 섹션에서 말씀드린 것은 LNG 벙커링 선에서 또는 LNG 연료 추진선에서 해당되는 이머전시 셧다운 시스템입니다. LNG 벙커링 또는 연료 추진선에 해당되는 룰이 첨부와 같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SJMF TGN 06-05고요. The Society for Gas as Marine Fuel입니다. 그곳에 한 섹션으로 한 북렛으로 ESDS에 대한 정확한 설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안에 포함된 것은 ESDS뿐만 아니고 십시화를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전부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머전시 셧다운 시스템이란 기존 LNG선에 또는 LPG선에 가스선에선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던 시스템입니다. 주된 항목은 첨부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ESDS가 발생했을 때 모든 화물 이송 펌프가 정지되어야 합니다. 선박에서 발생된 ESD 시그널을 터미널로 보내주는 것이죠. 또한 터미널에서는 화물 탱크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선박의 화물 이송 펌프를 정지해야 됩니다. 터미널 측에서 발생된 ESD 시그널을 선박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LNG선은 또는 LPG선은 동일한 섹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벙커링 선에서 해당되는 그 선박과 터미널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 그 중에 뉴매틱 또는 파이브 핀 일렉트릭, 파이버 옵틱, 와이어리스를 통해서 ESD 시그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이상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각각 다른 매질로 서로 통신을 한다는 것이죠. 이머전시 셧다운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IGF 코드는 아래와 같이 세이프티 시스템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GMF TGN 06-05에는 아래와 같이 ESD 시스템의 디자인 및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링크드 ESD 시스템에 대해서 디자인 앤 컨피그레이션, 컨트롤 앤 펑션 리퀘어먼트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ESD 시스템의 목적은 SGMF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주요 목적은 벙커링 중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호 교환을 한다는 것이죠. ESD 시그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기능에 대해서 중요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액션에 대해서 또는 시간 또는 초, 분 단위로 각각의 인풋 시그널에 대해서 어떻게 아웃풋을 낼 건가, 각각의 이니시에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액션을 할 건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3번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경우는 30초 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데 매니폴드 발브를 ESD 발브로 갖추었을 때는 30초 이내에 잠겨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ESDS에서 정확하게 어떤 시그널들이 필요한지 이니시에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멈 리퀘어먼트라고 표현을 한 것은 LNG선은 이 모든 시그널이 다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지만 LNG 연료 추진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고 또한 금액이 LNG 선박에 해당되는 만큼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위험 요소만 미니멈 리퀘어먼트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시그널이 있다면 레코멘디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액션을 할 건가? 그 뜻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화물 펌프를 정지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외에 발부나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 수dob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트립입니다.
그래서 이니시에이트, 액션, 코즈 앤 임팩트라고 한국에 있는 LNG를 했던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십시오화를 어떻게 연결을 할 건가 그 뜻이고요. LNG 연료 추진선하고 벙커링 베슬 또는 벙커링 베슬하고 벙커링 터미널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SGMF TGN 06-04에는 그 십시오화 링크에 대해서 벙커링 세이프티 링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뉴매틱, 일렉트릭, 파이버 옵틱, 와이어리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선택을 하나? 네 가지를 다 하면 그 금액적인 문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구분을 또 하고 있습니다. LNG 연료를 받을 때 그때의 150루베 이하일 때는 언급한 것처럼 넘버1 BSL 밑에 표에서 보면은 뉴매틱만 해당이 되겠죠. 150루베 이상일 때는 넘버2 타입 2 또는 타입 3 BSL입니다. 5핀이나 파이버 옵틱 또는 와이어리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프라이머리입니다. 그 말은 십시오화에 대해서 한 가지 아닌 두 가지 이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노티스가 달려 있고요. 파이버 옵틱이나 와이어리스를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뉴매틱이나 5핀을 무조건 어떻게든 백업으로 같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을 짝지어 있기를 해서 어떻게 영향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매틱 같은 경우는 LNG, LPG선에 이미 적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방카린선에도 적용을 합니다.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LPG선에만 적용을 했던 사항이고요. 탱커에도 이미 ESDS를 설치했을 때 일렉트릭을 기본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버 옵틱 같은 경우는 기존 LNG선하고 약간 다릅니다. LNG선은 6핀을 사용하는데 SGMF는 2핀을 사용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매틱 BSL 벙커링 세이프티 링크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그림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니땀 우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LNG, LPG선에 적용을 하고 있고 벙커링 세이프티 링크로 사용을 합니다. 뉴매틱에 대한 간략한 컨셉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해서 각각의 메이커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5핀 일렉트릭 벙커링 세이프티 링크입니다. 이 핀은 기존 지그트에는 기본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 LPG 선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OCIMF에 의해서 탱커선에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단독으로. 그 다음에 SGMF가 발의가 되면서 여기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십시오화가 혼동되지 않도록 시그널의 정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버 옵틱 벙커링 세이프티 링크입니다. 옵틱을 사용을 해서 2핀입니다. LNG는 6핀이지만 SGMF는 2핀을 사용을 해서 서로 ESD 시그널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버 옵틱에 대해서 기존의 LNG선에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미널과 선박 간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SGMF는 전부와 같이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넷 오버 소넷 규정을 통신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멀티모드 옵틱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넷, 이더넷 오버 소넷인데요. SDH 또는 STM1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이 파이버 옵틱에 텔레폰이나 또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LNG 같은 경우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해봐야 모어링 로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SGMF에서는 단지 텔레폰 그 위에 ESD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통신 방식이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편입니다. 이 이더넷 오브 소넷 통신 방식이 IP 어드레스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베슬, 연료 추진선, 벙커링 베슬, 그 다음에 벙커 베슬하고 IP 어드레스를 매칭해야 되는 작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첨부와 같이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메이커든 상호 교환을 한다면은 벙커링 베슬이나 아니면 연료 추진소나 전혀 문제없이 통신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저희가 찾아서 STM1 통신 방식의 소넷 통신 채택을 찾아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루프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윈이엔, 그다음에 에디넷, 이 서로 크로스 테스트를 해서 ESD 시그널, 그다음에 IP 텔레폰이 연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메이커도 이런 제품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 제품들을 사용한다면 파이버 옵틱에 대해서 전혀 연동이 걱정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리스에 대해서는 지긋도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문구로만 되어 있습니다. 왜 문구로만 되어 있냐면은 와이어리스 장비는 터미널에서 공급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에서 세트로 만들어서 주파수만 통일을 해갖고 온다면은 선박에서 도크마스터에 의해서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와이어리스는 데이터 보이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가 이상 신호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시그널에 의해서 터미널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셉은 첨부와 같고요. 이쪽에 뉴매틱이나 일렉트릭, 파이버 옵틱, 와이어리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ESDS를 설명을 하면서 미니멈 리콰이먼트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어떤 메이커도 매뉴얼 푸시 버튼에 의해서 위험 요소를 사람이 감지를 했을 때 그 주위에 달려있는 이머저 셧다운 버튼을 사용을 하면 ESDS가 발생을 하고 이것을 상대방 벙커링 베슬이나 아니면 터미널에 보낼 수가 있는 장비입니다. 퓨즈블 플러그 박스입니다. 이것은 레코멘디드에 해당됩니다. 아까 ESD 시그널에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 외에 레코멘디드를 해서 온데크에 화이어가 발생을 했을 때 웨더데크다 보니까 스모크 디텍터나 이런 것들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퓨즈블 플러그를 바닥에 설치해서 LNG 리크에 의한 화재를 감지하여 ESD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뉴매틱 코드는 앞서 그림처럼 설명을 했지만 이런 형식으로 어떤 메이커도 자기만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프레서 스위치에 의해서 다운이 됐을 때 그 ESD 시그널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뉴매틱 커넥션 박스에 해당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뉴매틱 메일, 피메일을 동시에 설치할 수도 있고 SGMF에서는 피메일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릭 박스에 해당됩니다. 10쇼화를 위한 기본적인 커넥션이 있고 그 다음에 펜던트, 터미널에 ESD 장비가 있으면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을 때는 펜던트를 사용을 해서 펜던트를 공급을 한다면은 똑같이 본선에 있는 연료 추진선에 있는 ESDS를 터미널이나 벙커링 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m나 약 30m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파이버 옵틱을 이용한 ESD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달리는 하포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기본적으로 IP 텔레폰을 사용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아날로그 텔레폰도 모두 연결이 가능합니다. 와이어리스를 문구만 되어 있는 것을 구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두 개의 UHF 트랜시버를 사용을 해서 그 트랜시버의 알람 포인트를 서로 연결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주파수는 터미널에서 원하는 주파수로 알아서 맞췄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와이어리스 링크 박스라는 것을 설치만 한다면 ESD 시그널이 서로 교환이 되는 장비입니다. 포터블로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10쇼화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뉴매틱, 그 다음에 일렉트릭, 파이버 옵틱을 서로 연결했을 때 그 구성품들입니다. SGMF는 이 커넥터에 대해서 서로 다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메이커든 이런 제품을 공급을 한다면 전혀 문제 없이 연결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10쇼화 링크를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을 예로 드신 거고요. 10쇼화를 해당했을 때 쇼화에서 엄브리카 케이블을 공급을 하여 서로 시그널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일 쇼화가 또는 벙커링 베슬이 없을 때, ESD가 없을 때 엄브리카 케이블을 사용한 ESD 펜던트를 상대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항입니다. 만일 시프트10을 한다면은 중간에 별도의 제트박스를 설치하여 시그널을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